안녕하세요. 판메디랩입니다. 요즘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의료 계열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의 치열한 입시를 벗어나서 이제 미국 메디칼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미국 약대 입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수월한 편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의대나 치대 입학이 유학생은 물론이고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에게도 문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제 희박한 합격 가능성에도 도전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이제 메디칼 전문가로 성공하는 길이 과연 이제 정말 그 의사나 치과 의사, 약사, 수의사 이 정도일까요? 미국 의료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메디칼 직종이 매우 다양하고 한국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봉이라든가 대우라든가 워라밸이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전통적인 직업군을 제외하고 미국 내에서 가장 유망하고 주목받는 대체 메디컬 직종이죠. 피지션 어시스턴트 아니면 뭐 널스 프랙티셔너 아니면 덴탈 하이지니스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준비 프로세스, 입시 전략 그리고 판메디랩이 추천하는 대학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먼저 영상의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미국 유학 필패, 그래서 언론이 만든 공포의 실체, 팩트 체크를 해볼 거고요. 미국 유망 메디칼 1순위, PA에 대해서 보고, 세 번째가 미국 간호사의 끝판왕이라고 하죠. 일반 RN 아니면 전문 NP, 전격 비교해보고, 네 번째가 미국 메디칼 최고 선망 직업, 덴탈 하이지니스트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미국 메디칼 전문 최고 대학 MCPHS 소개하고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요즘에 언론이나 유튜브 영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한국 학생들이 미국 유학을 가면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미국에서 취업도 안 된다. 다들 한국으로 유학 실패하고 귀국한다.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정말 요즘 시기에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취업도 실패하고 비자도 얻지 못해서 한국 귀국을 해야 할까? 미국 유학이 정말 최악의 선택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제 미국 취업을 꿈꾸는 이제 한국 유학생들한테 그 최근에 미국 현지 취업 시장이 정말 혹한기라고 이루어집니다. 2025년 그 현재 미국 대졸자 실업률이 5.8%인데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2013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십 곳에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조차 받기 어려워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귀국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최근 미국 대졸자의 불안정 고용률이 41%에 달하고요. 10명 중에 4명은 학사 학위가 필요 없는 일자리에 취업해 있다고 합니다. 전공별로 이제 실업률을 봐도 인문 계열뿐만 아니라 이제 컴퓨터 공학이 7.5%, 화학이 6.1%등 일부 이공계조차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제 AI 확산이라든가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신입 채용을 한국처럼 꺼리다 보니까 주변에 한국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90%가 귀국을 한다. 이렇게 푸념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이런 취업 한파 속에서 뭐 이제 경영이라든가 인문, 예술 이런 이제 비스템 계열 전공자들이 더욱 가파른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제약이 이제 단연 비자 문제죠. 유학생들이 이제 졸업 후에 OPT 기간 동안에 취업 기회를 얻는 건데 스템 전공자는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이제 H1B 취업 비자 같은 거 추천 기회도 3번이나 얻습니다. 그런데 비스템 전공자는 고작 1년만 허용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취업과 비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체류조차 지속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25에서 30% 정도의 낮은 H1B 당첨 확률을 감안했을 때 이 OPT 기간의 차이가 곧 미국에서 취업 성공 확률로 직결됩니다. 게다가 이제 문과 계열 일자리가 현지 미국인 이제 신입 인재 풀이 풍부하고 특별한 기술보다 이제 현지 언어 능력이라든가 문화 적응력 이런 것들이 중시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용주 입장에서 굳이 외국인 유학생을 뽑아서 비자 스폰서까지 해줄 이유가 적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뚫기 힘든 비자 장벽 그리고 내수 인재와 경쟁이 겹치다 보면 한때 이제 미국에서 명문대 타이틀만으로 통하던 미국 문과 유학생들도 이제는 쓴맛을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스템 계열이나 미국의 메디칼 분야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학생들이 무조건 탄탄대로인 건 아니고요. 분명히 이제 구조적인 이점은 안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템 전공 유학생들이 3년의 OPT 기간 덕분에 취업문을 두드릴 시간이 충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H1B 추첨에도 여러 번 도전할 수 있죠. 실제로 H1B 승인자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직종 대부분이 스템 분야, 이런 통계도 뒷받침하고 있고요. 의료라든가 이제 보건 계열 역시 상황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미국 노동시장에서 첨단 기술 못지않게 의료 인재에 대해서 갈증이 매우 큽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미국에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든가 이제 번아웃 때문에 2025년 현재 의료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이직을 고려할 만큼 심각한 인력난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보건자원국이 이제 2037년까지 미국에서 이제 의사라든가 간호사 등 약 7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병원들이 해외에서 의대나 간호대를 나온 인재에게 문호를 넓히기도 하고, 일부 직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별도의 이민 비자 카테고리까지 운영하면서 인력 수혈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 이제 명문대 학위만 따면 취업은 보장된다, 이런 기대를 안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었는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 않죠. 그래서 오늘 요즘에는 이제 미국 기업들이 단순한 스펙이나 학벌보다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역량, 그리고 취업 비자 리스크가 적은 인력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버드라든가 스탠퍼드 출신이라 할지라도 취업 비자 추첨에서 탈락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고용할 방법이 없는 거고요. 또 이제 미국의 채용 문화가 한국과 달리 인턴십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학점, 이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몰두하면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명문대 졸업장 하나로는 부족하고 비자 문제를 해결할 플랜 B, 그리고 실무 경쟁력, 이런 것들을 갖춰야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에서 의사,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이외에 가장 유망하고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메디칼 직종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분야들이 의대나 치대보다 교육기간이 더 짧고 진입 경로가 더 현실적이면서 이제 높은 연봉이라든가 강력한 일자리 수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PA, 피지시언 어시스턴트, 의사의 감독하에 진찰이라든가 진단, 처방, 물론이고 이제 수술, 보조까지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학사 졸업 후에 2, 3년 정도 석사 과정으로 진입하고 평균 연봉이 13만 달러 이상이고 향후 10년간 20% 이상 성장이 전망되는 이제 고효율 직종입니다. 둘째가 NP, Nurse Practitioner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전문 간호사라고 하는데 1차 진료의 핵심, 이제 고급 전문 간호사죠. 일부 주에서는 이제 독립적인 진료와 처방도 가능하고 메디칼 직종 중에서 가장 빠른 4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평균 연봉도 12만 달러 이상입니다. 세 번째가 CRNA라고 마취 전문 간호사입니다. 수술 마취를 책임지는 고난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연봉 20만 달러에서 최대 25만 달러 이상이 달하는 간호직 최고의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한국에는 좀 생소하죠. 검안의 옵토메트리스트. 그래서 이제 시력 교정이라든가 경미한 안질환 같은 것들을 다루는 독립적인 닥터 직종인데 학사 후에 4년 전문 과정을 거치고 평균 연봉이 이것도 이제 13만 달러 이상이고요. 응급 콜이 적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 매우 안정적입니다. 다섯 번째가 치과 위생사, 덴탈 하이지니스트예요. 그래서 2, 3년의 학위로 빠르게 진입해서 평균 9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급이 높고 또 파트타임도 가능하기 때문에 워라밸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국제학생, 한국 유학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국 의대나 치대의 진입 장벽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데, 반면에 오늘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보건 전문 직종들이 유학생들에게도 상대적으로 문호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실제 취업이라든가 영주권 스폰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 영상 두 번째 순서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유망한 메디컬 직종 중에서 PA, 피지션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PA라는 게 의사하고 매우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미국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한테 가장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의대를 1순위로 고려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미국 의대 합격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먼저 짚어드릴게요. 2024년에서 2025년 사이클에서 이제 미국 의대 전체 합격률이 44.6%가 나왔는데 숫자만 보면은 이제 절반 가까이 붙는 것 같은데 이미 이게 이제 완벽히 준비된 지원자들 사이의 결과입니다. 최근 지원자 수가 줄어든 것도 이제 역시 경쟁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허수 지원자들이 빠진 것뿐이고 평균 MCAT라든가 GPA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합격의 문이 넓어진 게 아니라 문 앞에 선 사람들의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진 겁니다. 인종별 데이터를 보면 현실적으로 더 냉혹한데 이제 그 합격자 절반 이상이 뭐 당연하겠지만 백인 시민권, 영주권자고 아시아계 합격생은 8.5%에 불과합니다. 그나마저 이제 이 아시아계 합격생들도 중국이나 인도계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한국계 영주권 시민권자 학생들은 3%가 안 됩니다. 더구나 순수 유학생 신분으로 합격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1% 초반 정도고 한국 국적 유학생은 1% 미만으로 추정이 됩니다. 평균 합격률 44%라는 통계는 이제 결국 이제 유학생에는 사실상 완전히 그 다른 세상의 얘기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오직 미국 의대만을 평생의 절대적인 꿈으로 삼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제 막연히 진학을 고민하시는 정도라고 하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면서 의사 못지않은 대우와 전망을 자랑하는 PA를 적극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PA라는 이제 직업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드에서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데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하는 의료진 보셨나요? 바로 미국 의료의 숨은 심장, Physician Assistant, 줄여서 PA라는 최고급 의료 전문가들입니다. 한국에는 없는 직업이라 생소하죠? 베트남전 의무병들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특별한 직업입니다. 저와 함께 미국 병원 곳곳을 걸어보면 PA가 어떤 일을 하는지, 왜 최고의 직업인지 알아볼까요? 이곳 진료실에서 PA는 의사와 거의 흡사한 일을 합니다. 환자의 병력을 들고 진단을 내리죠. 피검사나 엑스레이를 지시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처방전으로 발행하기도 합니다. 간호사와 어떻게 다르냐고요? 저희는 철저히 미국 의대와 동일한 의학 모델로 교육받습니다. 즉, 의사와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질병을 치료하죠. 의사와 대등하게 협업하는 주치의입니다. 생명이 오가는 응급실에서도 PA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위급 상황에서 독자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죠. 마약성 진통제 처방은 물론 복잡한 시술도 의사 감동하에 주도적으로 수행합니다. 최근 법안 통과로 의사에게 종속되지 않고 더 독립적으로 환자를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보조가 아닙니다. 수술실에서 외과 PA는 의사의 첫 번째 파트너, First Assist가 됩니다. 환부를 직접 절개하거나 봉합하고 때로는 직접 시술을 집도하기도 하죠. 여기서 PA만의 엄청난 장점이 나옵니다. 바로 자유로운 수평적 이동성입니다. 의사와 달리 추계 레지던트 없이 언제든 외과에서 피부과로 응급실로 전공을 박을 수 있죠. 현실적인 대우는 어떨까요?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의사는 10년 걸리고 빚도 많이 지지만 PA는 대학 졸업 후 2, 3년의 석사 과정만 마치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됩니다. 평균 연봉은 약 1억 7천만 원. 20대 후반에 억대 연봉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게다가 주 3, 4일 근무로 유연한 스케줄을 짤서 완벽한 워라밸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물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높인 스트레스와 서류 작업의 부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AI 음성 기술이 도입돼서 차트는 인공지능이 대신해주고 있죠. 덕분에 PA는 환자와의 정서적 교감, 치유 그 자체에만 완벽하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대학에서 필수 과학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임상 경험입니다. 책생 공부만으로는 절대 PA가 될 수 없습니다. 응급구조사나 의료보조원으로 환자를 돌보는 경험을 최소 1000시간 이상 쌓아야 합니다. 이후 PA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해 2년간 의학 이론과 임상 실습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시험인 펜스를 통과하면
여러분도 자랑스러운 미국 PA 면허를 얻게 됩니다. 앞으로 10년간 PA 일자리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래가 더 밝은 직업이죠. 의사와 되등하게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보람, 그리고 경제적 자유까지. 미국 의료 시스템의 심장, 피지션 애시스턴트 길에 과감히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의 꿈을 파메디랩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PA는 이제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와 치료를 전담하는 고급 의료 전문직이에요. 수천 시간 훈련을 거쳐서 질병 진단이라든가 치료 계획 수립, 처방, 심지어 주치의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환자의 병력을 청취하고 검진한다든가 혈액 검사라든가 엑스레이 해석도 담당을 하고 수술 보조라든가 경미한 그 시술도 직접 진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PA가 이제 의사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독자적인 개원이 불가능하고 이제 법적으로 의사의 감독과 협업 아래 진료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의사가 항상 곁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환자를 돌보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의사와 함께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PA는 한국에는 없어서 생소할 수 있는데 의사와 간호사의 중간 역할을 하는 최고급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차 진료부터 응급의학까지 진료 공백을 메우고 의사의 주요 업무를 분담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핵심 인력입니다. 이제 미국 내 최상위권 수준의 PA의 연봉과 미래 전망을 좀 볼게요. 2024년 미국 노동통계국 기준으로 PA의 연간 중간급여가 13만 3천 달러고, 이제 한화로 보면 1억 7천만 원에 다르죠. 이게 중간 연봉이에요. 하위 10%도 9만 5천 달러, 상위 10%는 18만 2천 달러입니다. 지금 환율 따지면 2억 5천이 넘죠. 그래서 지역별로는 네바다라든가 이제 분야별로는 외과나 응급의학, PA 연봉이 평균보다 훨씬 더 높고요. 미래 전망도 역시 그 상당히 밝은데 향후 10년간 전체 직업 평균을 훌쩍 뛰어넘어서 넘는 이제 20에서 30%의 압도적인 고용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33년까지 약 4만 3천여 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거고 매년 이제 평균 12,000개 이상의 신규 및 대체 일자리가 발생해서 고용 안정성도 무척 뛰어납니다. 이런 폭발적인 수요가 이제 그 미국에서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 서비스 증가 그리고 심각한 의사 부족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PA가 이제 의사보다 양성 기간이 짧기 때문에 현장 투입이 빠르고 팀 의료 모델이 보편화되면서 그 역할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계 내에서 PA의 위상 그리고 장단점을 좀 볼게요. 미국에서는 이제 PA가 의사 간호사와 함께 진료팀의 핵심 멤버로 인정받는 높은 위상의 전문직인데요.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93%가 PA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고 90%가 의료 접근성 그 향상에 동의할 만큼 환자들의 신뢰가 상당히 두텁습니다. 객관적 지표도 훌륭한데요. US 뉴스 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최고의 직업에서 2025년 전체 3위, 그리고 이제 보건 분야에서는 2위를 기록했고, 2026년 현재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연봉이라든가 안정성 이제 그 모든 면에서 검증을 다 마쳤습니다. 뭐 일부 번아웃 우려도 있는데, 현직자 대다수가 다시 직업을 택해도 PA를 하겠다는 답할 만큼 전반적인 만족도도 최상위권입니다. PA의 장점을 다시 보면 이제 훌륭한 보상과 밝은 일자리 전망이 기본이고 상대적으로 짧은 교육 기간, 그다음에 진료 분야 선택의 유연성, 팀 의료의 보람을 꼽을 수 있고요. 특히 주 40시간 근무가 일반적이고 통계상 65%의 온콜 대기가 없기 때문에 워라밸도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을 보자면 높은 이제 업무 스트레스와 함께 의사 감독하에 이제 일해야 되는 구조적인 한계, 그리고 독립 개원이 불가능하다는 제약이 있는데 또 이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 보수 교육도 받고 주기적인 이제 재인증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고등학생 기준으로 해서 학부 입학부터 PA 취업까지 전체 여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과정이 학부 4년과 그다음에 대학원 2년에서 3년을 합쳐서 최소 이제 6년 이상 소요되는 고도의 전문 교육과 실무가 통합된 긴 여정인데요. 먼저 1단계는 학부, 미국 대학에 먼저 가야겠죠. 그래서 일종의 프리 PA 과정입니다. PA 대학원이 이제 지원자의 전공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생물학이라든가 이제 보건 계열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필수 프리레퀴짓 선수 이수 과목만 우수하게 이수하면
인문학 전공자도 뭐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단계의 핵심이 철저히 그 미국 대학 GPA 관리와 기초 사이언스 과목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뭐 아나토미, 피지올로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최신 지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수 과목에 이제 5년에서 10년 이내에 엄격한 유효 기간을 두는 곳이 학교가 많아졌습니다. 2단계가 전략적인 갭이어와 임상 경력 PCE라고 하는데 졸업 후에 바로 진학하기보다 평균 3년, 2, 3년 정도 공부기를 거치고 직접 환자를 돌보는 경험을 쌓는 게 일반적이고요. 연구를 중시하는 이제 의대와 달리 PA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EMT라든가 이제 간호조무사죠. CNA 같이 이제 일하면서 환자와 소통하고 팀워크를 다진 실무 경험을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그다음에 3단계가 PA 대학원 1년 차인 이론 과정인데 12에서 15개월 동안 이제 의대 4년치 기초 이론을 1년으로 압축해서 배우는 매우 강도 높은 시기고요. 뭐 이제 그 해부학, 아나토미라든가 패소피시올로지, 병태생리학이라든가 이제 파마콜로지, 약물학 같은 양리학 같은 이제 통합 모듈 형태로 형식으로 빠르게 합숙하면서 평점, 이제 GPA를 유지하지 못하면 유급이나 퇴학 처분을 받을 만큼 의료인의 기본 역량을 엄격하게 검증합니다. 마지막 4단계가 대학원 2년차 임상 실습이고요. 혹독한 이론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12개월 동안 이제 실제 병원 현장에서 4주에서 5주 정도 여러 전문 과목을 순환하면서 실전 감각을 익힙니다. 이 실습이 크게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지는데, 뭐, 내과, 외과, 응급의학 등 이제 필수 과목을 거쳐서 최소 1600에서 2000시간 이상의 직접 진료 경험을 쌓고 학생의 관심사에 맞춘 선택 실습 통해서 지식이라든가 취업 네트워크를 형성하죠. 이 과정의 핵심이 이제 바로 프리셉터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프리셉터의 철저한 감독하에 문진이나 진단, 처방 이런 것들을 실무를 익힌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프리셉터들의 추천서가 향후 이제 그 취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5단계가 이제 그 PA에 대한 면허 취득, 취업이죠. 그래서 졸업 후에 최대 관문 PA 면허 시험이 이제 펜스라고 하는데 이걸 통과하고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첫 펜스 응시자 합격률이 92%에 달합니다. 시험 합격 후에 주 면허, 첨안권을 위한 뭐 DEA 등록, NPI 번호까지 모두 발급받으면 비로소 정식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이번에는 이제 PA 대학원 지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원은 대부분 카스파라고 하는 이제 PA용 전용 이제 중앙통합 원서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성적이나 에세이 추천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각 학교에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 미국 의대 지원 통합 시스템이 이제 MCAS하고 동일한 거고요. 매년 4월에 접수가 시작되고 가을 학기 입학을 위해서 5, 6월경까지 이제 일찍 제출하는 게 유리하죠. 경쟁률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전국적으로 이제 매해 이제 2만 8천 명 정도의 PA 대학원 지원자 중에서 25% 정도인 8,800명만 합격을 합니다. 개별 PA 대학원의 평균 합격률이 7% 수준이고 인기 프로그램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3% 안팎까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의대 합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데이터에 비교해 보면 유학생 입장에서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도전해 볼 만한 수치죠. 그리고 이제 물론 유학생한테는 문턱이 좀 더 높긴 합니다.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비시민권자,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시민권자 대비해서 합격 확률이 30에서 50%가량 낮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의 약 300개 정도의 PA 프로그램 대학원 중에서 187개만 이제 유학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합격하려면 지원 가능한 PA 대학원을 미리 파악하고 GPA라든가 임상 경험 이런 것들을 풍분히 쌓아놓고 나서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해야겠죠. 한국 고등학생들이나 이제 대학생들이 미국 PA 대학원에 진학하려면 먼저 미국 대학에 입학해야 이제 해서 필수 자격, 어드미션 리콰이어먼트를 완벽히 갖춰야 되는데 이제 PA 대학원이 요구하는 스펙을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최적의 학부를 선택하는 것도 합격의 첫 단추죠. PA 입시에서 그 대학의 네임밸류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GPA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이고 엄격한 명문대에서 낮은 GPA를 쌓는 것보다 본인에게 맞는 환경에서 이제 사이언스, 과학 GPA하고 전체 누적 GPA를 높게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전략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어떤 미국 대학이 유리할까요? 첫째,
PPA, 그래서 그 PA 준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학에 있다든가 연계 프로그램이 있는 대학이 유리하겠죠. 학부와 연계된 5년 통합 과정, 다이렉트 엔트리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교 석사 우선 선발 제도가 있어서 입시에 훨씬 더 유리하고요. 둘째는 이제 대도시나 풍부한 의료 인프라를 갖춘 대학을 선택해야겠죠. 합격을 좌우하는 환자 대면 임상 경험, PCE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근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훨씬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셋째가 내가 입학할 대학에 의대나 치대, 부속병원이 있으면 더 유리하겠죠. 학부생 때부터 이제 쉐도잉이라든가 인턴십이라든가 멘토링 같은 걸 경험하고 아주 좋은 훌륭한 이제 추천서를 받기에도 아주 좋죠. 또 이제 전공 선택에 특별한 제한은 없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올로지라든가 이제 퍼블릭 헬스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라이프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유리하고 해부학이나 생리학 같은 PA 필수 과목 커리큘럼이 겹쳐서 GPA를 또 유지하기도 좋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학생이 반드시 또 고려해야 될 변수 중에 하나가 유학생이 학생 비자로 인해서 재학 중에 임상 근무 시간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장 큰 장벽인 이 PCE를 채우기 위해서 졸업 후에 주어지는 OPT 기간을 활용해서 1년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장기적인 전략도 필수적입니다. 그 오늘 영상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국 간호사, 그리고 미국 간호사보다 또 더 업그레이드된 일반 간호사 말고 이제 전문 간호사 NP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전문 간호사, 미국의 전문 간호사 NP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영상을 사전에 제작했는데 이 영상부터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국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데도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는 간호사를 보신 적 있나요? 바로 미국 1차 진료의 핵심 인력, Nurse Practitioner, 줄여서 NP라고 부르는 전문 간호사입니다. 일반 간호사보다 훨씬 높은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받은 최고급 실무 전문 의료인이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미국 전문 간호사 NP의 역할과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외래진료실에서 NP는 의사와 매우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환자의 건강 문제를 직접 진단하죠. 각종 검사를 지시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며 직접 약물 처방 전까지 발행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독립적 실무 권한입니다. 미국 일반 이상의 주에서 M사의 NP는 심지어 자신의 이름을 건 단독 클리닉을 개업하여 1차 진료 주치의로 활동하기도 하죠. 그럼 한국 간호사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역할과 권한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간호사는 안타깝게도 의사의 지시 아래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습니다. 환자 1인당 10명이 넘는 업무 강도, 그리고 수직적인 문화로 많이들 지쳐하죠. 독자적인 처방이나 치료 결정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직률 또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반면 미국 일반 간호사는 1인당 5명 정도의 환자만 보면 의사와 수평적인 파트너로 일합니다. 하지만 RN 역시 진단이나 처방 권한은 없죠.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한 것이 바로 NP입니다. 미국 전문 간호사 NP는 간호의 한계를 넘어 법적으로 확대된 의료행위 권한을 주급니다. 환자들에게는 의사와 동등한 수준의 만족도를 주는 훌륭한 주치의로 인정받습니다. 이곳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응급실에서도 전문 NP들이 눈부시게 활약합니다. 뇌과, 소아과, 정신건강, 심장 전문 등 적성에 맞는 세부 전공을 선택해 최고 전문가가 되죠. 의료팀을 직접 리드하며 간호사와 의사 사이의 든든한 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대우와 연봉은 어떨까요? 보건의료 직종 중 단연 상위권입니다. 2024년 기준 미국 NP의 평균 연봉은 약 14만 달러에 달합니다. 정신과나 응급실 등 특수 분야 베테랑의 경우 16만 달러를 헐짝 넘기기도 하죠. 돈보다 더 좋은 건 바로 워라밸입니다. 신체적 무리가 가는 3교대 근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간에만 근무하는 정규직이 많아 주말 당직이나 야간 근무 없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립니다. 직업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NP의 이직률은 매우 낮고 고용 안정성은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면 NP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입 장벽이 꽤 높은 편입니다. 먼저 간호학 학사와 미국 간호사 면허인 RN을 취득하고 임상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이후 간호학 석사나 박사 과정이라는 까다로운 대학원 고급 교육을 이수해야 하죠. 수백 시간의 임상 실습을 거치고 국가 자격 시험까지 통과해야 NP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 6년에서 8년이 걸리는 과정이지만 의대에 비하면 기회비용이 훨씬 적고 빠릅니다. RN으로 일하면서 대학원 학위를 병행할 수 있어 경력 단절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NP 고용은 무려 40%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국 간호사로서의 현실에 지치셨나요? 더 큰 무대에서 독립적 의료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미국 전문 간호사 NP의 꿈, 혼자 고민하면 막막하지만 길은 있습니다. 미국 간호사 취업부터 대학원 진학, NP 면허 취득까지 완벽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면 미국 메디컴 전문 파르메디랩과 함께 준비하고 시작하세요. 네, 이번에는 널스 프랙티셔너, 즉 NP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NP가 미국의 일반 간호사 RN보다 이제 높은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받은 고급 실무 전문 간호사입니다. 환자의 상태 관찰이라든가 투약, 그리고 초점에 맞추는 이제 일반 간호사와 달리 NP 같은 경우에는 의사하고 유사하게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직접 약물 처방까지 내리는 포괄적인 1차 진료자 역할을 맡습니다. 자격 요건 역시 훨씬 더 엄격한데 미국의 대학교 준학사나 학사학위로 진입하는 RN과 달리 NP가 되려면 먼저 RN 면허를 먼저 취득하고 그다음에 MSN 석사죠 아니면 박사 DNP 과정을 거치고 전문 자격 시험까지 통과해야 됩니다. 진입 장벽이 훨씬 높은 만큼 더욱 심화된 의학 지식과 임상 의사 결정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거죠. 특히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이 바로 독립적인 실무 권한인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약 30개 주에서 NP가 의사의 감독 없이도 환자를 보고 진단이라든가 처방 물론 자치 클리닉까지 독자적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의사와 동등한 수준의 진료 권한과 책임을 지닌다는 게 바로 NP라는 직업의 핵심입니다.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한국 간호사,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일반 간호사 RN, 그리고 미국의 전문 간호사 NP의 차이가 좀 다소 헛갈릴 수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셋을 역할, 권한, 자격 측면에서 좀 비교해 볼게요. 첫째, 역할을 보자면 한국 간호사는 철저하게 의사의 지시 아래 투약이라든가 처치, 이런 진료 보조에 초점을 맞추죠. 미국 간호사 RN은 역시 이제 기본 역할은 한국하고 비슷한데 보조 인력 감독이나 간호계획 수립 등에서 자율성이 조금 더 보장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전문 간호사 NP는 의사와 유사하게 환자를 직접 관찰하고 검사도 지시하고 질병 진단이라든가 치료 계획까지 독자적으로 세우는 포괄적인 1차 진료자 역할도 수행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권한을 볼게요. 한국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도 의사의 지시 없이는 독자적인 처방이 절대 불가능하고 치료 결정도 내릴 수 없죠. 반면에 이제 미국 간호사 RN은 진단 및 처방 권한은 없는데 응급 지침에 따라 선행 조치라든가 이제 간호 영역 내에서 자율적 판단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이제 미국 전문 간호사 NP 같은 경우엔 법적으로 확대된 의료 권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미국 주에서 담당 환자의 주치의처럼 당당하게 병명도 진단하고 약물도 처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격 요건을 볼게요. 한국과 미국의 일반 간호사는 보통 이제 3, 4년제 학위 이수 후에 국가 면허 시험, 미국의 경우는 이제 NCLEX RN이라고 해요. 이걸 통과하면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런데 미국 전문 간호사 NP 같은 경우엔 이 RN 면허를 기본으로 갖춘 상태에서 임상 경험을 쌓고 석사나 박사 수준의 최고급 교육을 추가로 받습니다. 수백에서 수천 시간의 이제 실습과 세부 분야별 자격 시험까지 최소 6년에서 8년 정도 이상의 훈련을 거치기 때문에 일반 간호사를 훌쩍 뛰어넘는 최상위 수준의 의료 지식과 숙련도를 인정받는다는 얘기죠. 이어서 이제 의료 진료의 위상과 진료 권한, 근무 환경, 그리고 대우에 대해서 마저 비교해 볼게요. 한국 간호사는 이제 안타깝게도 의사의 종속적인 조력자 인식
이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고 법적으로 독자적인 진료 권한이 당연히 전혀 없죠. 반면에 미국 일반 간호사는 의료팀의 협력적 파트너로서 전문직의 존중도 받고 매년 대중이 뽑는 가장 정직한 직업 1위에 오를 만큼 신망이 두텁습니다. 나가서 이제 미국 전문 간호사 NP는 1차 의료 현장에서 주치의와 동등한 신뢰를 얻고 있고요. 특히 한국에는 없는 개념인데 미국의 많은 주에서 NP가 이제 의사 없이도 이제 그 단독으로 개원해서 진단과 처방, 간단한 시술까지 진행하는 완전히 독립적인 진료 권한을 갖는다는 얘기죠. 근무 환경의 차이도 있는데 한국 간호사는 1인당 10명에서 11명 정도의 그 환자를 맡아서 미국의 2배에 달하는 살인적인 업무 강도하고 수직적인 태움 문화에 시달립니다. 반면에 미국 일반 간호사는 1인당 5명에서 6명 정도의 환자만 돌보고 의사의 처방 오류를 당당히 지적할 만큼 소통이 수평적입니다. 미국 NP는 한 발 더 나가서 병동에서 직접 회진을 돌고 의료 결정도 내리고 아랫에게 지시를 내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육체적 피로도는 낮은데 독자적인 결정이라든가 이제 소송 위험에 따른 무거운 책임감도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대우와 워라밸을 볼게요. 한국은 이제 열악한 처우와 3천만 원대 의 낮은 초봉 덕분에 신규 간호사의 절반 이상이 1년 이내에 퇴사한다고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직한다는 얘기죠. 그 반면에 미국 RN 같은 경우에는 주 3일 12시간 근무를 해서 워라밸도 굉장히 훌륭하고 그다음에 연봉도 8천만 원에서 1억대에 달합니다. 최상위 전문 단계인 이제 미국 NP 같은 경우엔 주로 주 5일 정규 주간 스케줄로 일하고 평균 1억 3천만 원, 1억 5천만 원 정도 되고 고연봉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게 평균입니다.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필수 전문가로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고용 안정성이라든가 이제 사회적 대우 모두 최상위권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NP의 연봉에 대해서 볼게요. 미국 NP의 연봉이 미국 일반 간호사 RN보다 훨씬 높은 건 당연할 텐데, 전체 보건의료 직종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2024년 기준 평균 연봉이 이건 평균 값입니다. 13만 2천 달러. 이렇게 따지면 지금 하나로 이제 1억 7천만 원이 넘죠. 중앙값 역시 이제 12만 9천 달러로 RN의 중간값인 이제 10만 달러보다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요. 구체적인 보상이 이제 경력과 근무지, 그다음에 전문 분야에 따른 차이가 나는데 우선 경력별로 보면 신입 같은 경우에 10만 달러 초반에서 시작해서 연차가 쌓일수록 가파르게 상승하고 20년 차 정도 이상 되면 베테랑은 12만, 13만 달러가 넘고요. 근무 기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일반 병원이나 개인 클리닉이 이제 12, 13만 달러 정도인데 외래 전문 클리닉은 13만 4천 달러, 직접 환자를 찾아가는 방문 간호 분야는 최고 수준인 15만 달러에 이릅니다. 즉, 제 전문 클리닉이나 방문 진료일수록 보상이 더 크다는 얘기고요. 전공별로 차이도 주목할 만한데, 고도의 전문성을 이제 요구하는 뭐 급성 치료, 이제 심장 내과, 정신 건강 이런 NP는 수요가 풍부해서 16만 달러 이상이 됩니다. 제 NP로서 일하는 것에 높은 직업 만족도부터 해서 막중한 책임감까지 여러 측면이 존재하는데 이번엔 NP 커리어의 대표적인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NP의 대표적인 장점 5가지를 보면 첫 번째 높은 직업 만족도와 보람, 그다음에 환자 진료 전반을 주도하면서 자율성도 크고 실제 설문조사에서 불만족이 6%에 그칠 만큼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둘째, 우수한 연봉과 경제적 보상이다. 그래서 평균 13만 달러 이상의 고연봉을 받고 경력에 따라는 15만 달러 이상도 가능하다. 그리고 셋째, 전문성과 자율성, 향유. 상당수 주에서 의사 없이도 독립적으로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고 제 자신의 이름으로 환자를 돌보고 의료팀을 리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번째가 유연한 근무 환경과 워라밸,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섯 번째가 짧은 교육 기간을 통해서 빠른 진입입니다. 10년 이상 소요되는 의사와 달리 간호학 학사 학위 후 2년 정도 석사 과정을 거치면 1차 진료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이런 또 단점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보면 첫 번째가 높은 교육과 그다음에 자격 취득 부담이죠. 의학 석박사 과정이 높은 난이도와 작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등록금에 대한 이제 부담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가 업무 강도라든가 이게 그 스트레스.
책임 스트레스가 좀 있다는 거죠.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1차 책임자로서 모든 결정이 이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게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가 의료법 규제와 협업 업무. 그래서 모든 주에서 100% 독립진료가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주에서는 처방 시 의사의 서명이 필요한 등 법적 제약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번째가 이제 임상 경험하고 기술 격차입니다. 의사만큼 수련 기간이 길진 않기 때문에 복잡한 케이스에서 경험 부족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제 고등학생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서 NP가 되는 전체 프로세스하고 세부적으로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학사학위라든가 이제 RN 면허 취득, NP 대학원 이수 및 자격 시험 합격까지 해서 대략 6년에서 8년 정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 미국 대학 간호학과에 입학해서 학사학위 BSN을 취득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NP 대학원 진학의 필수 조건이고 고등학교 성적과 SAT 뭐 이런 것들을 충족해야 입학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4년 동안 학부에서 그 기초과학부터 실습까지 이수해서 일반 RN, 일반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조건을 갖추는 거고, 둘째,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 말씀드렸던 미국 간호사 라이센스 NCLEX RN에 합격해서 정식으로 RN 면허를 취득하고 경력을 쌓는 거고요. 셋째가 이제 그 석사 또는 박사 수준의 NP 전문 대학원 과정에 진학을 합니다. 지원 시에 학부 성적, 뭐 추천서 필요하고, 이제 그 풀타임 기준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석사 과정이 2년, 박사 과정은 3년, 4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전국 NP 보드 인증 시험에 합격을 하고 면허를 등록하면 됩니다. 전공별 이제 대학원 졸업 후에 보드 시험을 통과하면 각 주 간호위원회에서 면허를 신청하고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한국 간호대 재학생이나 한국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한국 간호사로서 미국 NP가 되는 방법을 보자면, 첫째, 한국 학력과 면허를 인정을 미국에서 받아야 됩니다. 미국에서 일하려면 당연하겠죠. 지정된 공인기관에서 이제 성적표, 면허증 이런 것들 제출해서 미국 RN, 미국 일반 간호사와 동등한 학력임을 증명하는 평가 보고서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둘째, 미국 간호사 면허 NCLEX RN 취득을 받아야 되겠죠. 평가가 끝나면 희망하는 주에 신청서와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이제 범죄 경력 조회라든가 이제 뭐 토플 시험 뭐 이런 것들이 영어 성적이 필요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류가 통과돼서 응시 허가서를 받으면 시험을 예약하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합격 후에 이제 주별 요건에 따라서 면허가 발급되는데, 뭐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 보장 번호를 요구하는데, 뭐 또 뉴욕은 이런 것도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주별로 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고등학생이나 미국 대학 신입생을 위해서 NP 대학원 합격 맞춤형 학부 선택과 전공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 입시의 핵심은 대학의 네임밸류가 아니라 NP가 요구하는 스펙을 얼마나 그 대학에서 잘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첫 번째, GPA 관리가 수월한 대학을 선택하고 간호학, BSN, 간호학 전공을 선택해야 됩니다. NP 입시에는 명문대 타이틀보다 높은 GPA가 절대적인데, 무리한 경쟁보다 튜터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 잘 되고 최고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그런 환경이 제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학부 또 이제 그 미국 대학 학부와 NP 대학원 연계 프로그램 다이렉트 엔트리, 일종의 뭐 그 통합 NP 프로그램이라고 보겠죠. 뭐 이제 펜실베니아 펜스테이트라든가 유펜, 뭐 베일러, MCPHS 보스턴에 있는 이런 곳들이 고등학생 기준으로 해서 미국 대학의 간호학 과정과 NP 대학원 과정을 통합시켜 놓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이런 곳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면서 전통적인 경로보다 1, 2년 더 빠르게 자격을 얻어서 매우 안정적인 진로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셋째가 대도시 인프라, 그다음에 부속 병원을 보유한 캠퍼스가 유리하죠. 보스턴이라든가 뉴욕 같은 대도시가 이제 현장 경험을 쌓기 유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내 이제 의대라든가 이제 부속병원이 있으면 쉐도잉이나 멘토링이나 양질의 추천서를 받고 가기도 더 좋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체계적인 의료 현장 경험 제공 여부입니다. 인턴십이라든가 병원 봉사학점, 뭐 이런 것들이 인정제가 활성화된 이런 것들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의 연구 프로젝트까지 참여해서 리서치까지 만든다면 더 이제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죠.
오늘 영상의 네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국에서 또다시 또 하나의 선망받는 또 하나의 메디컬 계열 전문직 덴탈 하이지니스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덴탈 하이지니스트라는 게 이런 직업이 어떤 건지 이해하기 쉽도록 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여러분, 나가도록. 미국 덴탈 클리닉에서 덴티스트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독자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진정한 예방치료 전문가를 아시나요? 바로 미국 구강분야의 핵심이자 전문가인 덴탈 하이지니스트, 미국 치위생사입니다. 미국 보건의료 직업 중 최상위권에 랭크되는 최고의 전문적인 직업이죠. 그럼 함께 미국 병원 곳곳을 걸어보며 이 직업의 놀라운 장점들을 알아볼까요? 병원 진료실에서 미국 치위생사는 덴티스트의 단순 보조가 아닙니다. 독립적인 예방치료 전문가로서 자기 환자를 따로 배정받아 진료합니다. 치아와 잇몸 상태를 직접 평가하고 독자적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죠. 스케일링과 치주 치료를 전담하며 환자에게 구강복권 교육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 의사 감독 없이 치위생사가 마취를 시행할 권한도 있습니다. 의사를 돕는 업무는 덴탈 어시스턴트가 따로 전담하여 철저히 분업화되어 있죠. 그렇다면 한국의 치위생사와는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한국은 법적으로 반드시 의사의 지도와 감독하에 업무를 해야만 합니다. 진료 어시스트부터 기구 소독, 환자 응대까지 멀티태스킹을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미국 치위생사는 고도의 자율성을 가진 수평적인 협업자입니다. 의사들은 치위생사가 클리닉 수입의 30% 창출하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죠. 가장 궁금해하실 연봉은 어디질까요? 그 차이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최근 기준 미국 치위생사의 평균 연봉은 무려 10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 치위생사의 평균 연봉 약 3천만 원과 비교하면 엄청난 보상이죠. 여기에 완벽한 워라밸까지 주어집니다. 하루 6명에서 8명의 환자만 담당하며 환자 1명당 1시간씩 배정받아 여유롭게 소통하면 진료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오후 5시면 퇴근하는 스케줄로 완벽하게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이 멋진 덴탈 하이지니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영저하게 표준화된 미국 대학의 교육과 최종 면허까지 취득해야 합니다. 먼저 필수 과목 2년을 이수하고 대학의 치위생 프로그램을 마쳐야 하죠. 총 4년의 교육 후 국가 보드 시험과 임상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미국 치위생사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굉장히 밝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고용이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고용 안정성도 매우 높아 평생을 바쳐 일할 수 있는 든든한 직장입니다. 미국 치위생 대학 입학부터 졸업, 면허 취득까지 혼자 준비하기엔 막막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도전을 성공으로 만들어줄 로드맵이 여기 있습니다. 미국 메디컴 유학 전문가 펄메디랩이 창란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드립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가치를 증명하세요. 펄메디랩과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세요. 네, 덴탈 하이지니스트는 미국에서 면허를 갖춘 구강보건 전문인이고요. 치과 의사하고 팀을 이루면서 이제 환자의 치아와 잇몸 건강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이 이제 환자의 구강 검진을 수행하고 치은염, 뭐 이런 구강 질환의 징후도 확인하고 치석, 치태 제거, 불소 도포, 이런 필린트 적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방 치과 처치를 제공합니다. 또 이제 치과 방사선 사진 촬영이라든가
이제 그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올바른 칫솔질, 이런 환자 구강보건 교육도 담당하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해서 치과 의사에게 보고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추가 훈련을 받은 치과 위생사가 이제 유치 발치라든가 임시 충전물 부착 같은 이제 한시적인 치료 행위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주별 법규에 따라서 치과 의사의 감독하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미국 치과 위생사 덴탈 하이지니스트의 사회적인 위상과 연봉을 보면 구강 보건 분야에서 전문성 높은 의료 직종이기도 하고 중요한 일원으로 이제 확고히 존중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직업 만족도와 평판도 높은 편으로 나타나는데 US 뉴스 월드 리포트 랭킹 직업 순위에서 보면 2022년, 2023년 연속으로 보건의료 지원 직종 부분에서 12위에 오른 등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요. 급여 수준도 매우 높아요. 그래서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덴탈 하이지니스트의 중간 연봉이 이제 10만 달러 정도가 되고요. 미국 전체 직업 중에서 연봉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상위 25%의 치과 위생사의 연봉은 또 이제 12만 달러 넘고 이제 최상위도 이제 13, 14만 달러까지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상위 소득군에 속하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치과 위생사가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직업으로 평가가 됩니다. 많은 한국 학생들이 이제 한국 치과에서 뵙는 치과 위생사분들을 떠올리면서 미국도 똑같을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하지만 이제 한국과 미국의 여러 역할과 자격 요건이 비슷하지만 교육 제도라든가 실제 업무 범위에서 아주 뚜렷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역할과 주요 업무를 보면은 한국의 치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반드시 치과 의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에 있어야 되고요. 스케일링이라든가 엑스레이 촬영은 물론이고 이제 기구 소독, 진료실 관리, 보철, 교정 진료 어시스트까지 다방면에서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겸합니다. 범용성은 좋은데 법적인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인 처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고요. 반면에 미국의 덴탈 하이지니스트는 철저히 분업화된 독립적인 예방치료 전문가이고 미국은 이제 기구를 건네는 등 이제 진료 보조 업무를 별도의 직종인 치과 조무사, 일종의 이제 덴탈 어시스턴트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전담을 하고요. 미국 치위 생사는 본인만의 환자를 따로 받고 뭐 치준항 깊이 측정부터 독자적인 치료 계획 수립이라든가 스케일링, 불소 도포 등 이런 것들을 전담합니다. 특히 미국의 상당수 주에서 치과 의사의 현장 감독 없어도 환자에게 직접 국소 마취 같은 것도 시행하고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습니다. 둘째, 교육과 면허 제도도 차이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3년제 전문대학이나 뭐 이제 4년제 대학교 치위생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국가고시 통과해서 이제 면허를 취득하고 이제 현재 8만 5천 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고 미국도 이제 그 면허 제도지만 체계가 좀 다른데 보통 입학 전에 기초과학 등 필수 선수 과목 2년을 미국 대학에서 거친 후에 치위생 프로그램의 2년을 또 다시 추가로 마쳐야 그래서 이제 4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후에 전국 보드 시험하고 까다로운 주별 임상 실기 시험 이런 것들도 모두 통과해야 됩니다. 미국은 이제 1913년부터 시작된 100년 이상의 철저히 교육 표준화된 교육 역사 속에서 국소마취, 치주관리 이런 고도의 임상 경험도 훈련도 거치고 현재 18만 5천 명 이상의 면허 소지자가 배출됐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두 나라 모두 이제 공식 교육과 국가 시험을 거친다는 거는 같은데 한국은 이제 치과의사의 지휘 아래 종합적인 보조 역할만 겸하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엔 철저히 분업화된 예방치료 전문가로서 높은 법적 자율성을 보장받는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이번에는 근무 환경과 직장 문화 그리고 처우의 차이를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근무 스케줄과 업무 강도인데 미국의 치위 생사는 보통 이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요. 하루 6명에서 8명의 환자에게 1시간씩 배정해서 여유 있게 스케일링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진료 보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덴탈 어시스턴트가 전담하기 때문에 효율이 높고 환자가 이제 특정 치위 생사를 지정해 예약할 만큼 전문성을 신뢰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야간이나 토요일 진료도 많죠. 그래서 근무기 시간도 많고 짧은 예약 간격 속에서 진료 보조라든가 스케일링, 예약 관리까지 이제 멀티태스킹을 요구받다 보니까
이제 그 환자 한 명에게 집중하기도 어렵고 긴장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두 번째, 직장 문화와 위상을 보면 미국의 치과 의사들은 치위생사가 미국의 치과 개인 클리닉 수입의 30% 이상을 창출해준다는 걸 인정하고 있고요. 수평적인 동료 전문가로서 대우합니다. 예방관리 측면에서는 이제 전적으로 치위생사한테 의존할 만큼 상호 신뢰도 깊고요. 반면에 이제 한국은 아직 치과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보조자라는 인식이 짙고 수직적인 위계가 뚜렷하죠. 잦은 야근, 높은 업무 강도 때문에 이제 직무 만족도를 떨어뜨려서 이른 나이에도 업계를 떠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연봉과 경제적 대우를 보면 한국의 신규 치위생사의 초봉이 약 2,700만 원 정도 수준이고 중간 연봉도 이제 3천만 원 정도 이룹니다. 임금 상승폭이 작아서 20년 차 베테랑도 5천만 원을 절대 넘기기 힘든 구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완전히 다르고요. 2024년 기준 미국 치위생사의 중간 연봉이 9만 4천 달러, 하나로 이제 뭐 거의 1억 4, 5천 정도 되죠. 요즘 환율을 따지면. 그리고 상위 10% 숙련자는 1억 5천 이상을 받고요. 뚜렷한 이제 보수와 워라밸 덕분에 유망 직업 순위 상위권을 놓치지 않고요. 향후에 이제 고용 증가율도 평균을 웃도는 7%로 전망될 만큼 이제 고용도 안정성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번에는 현재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에서 치위생사가 되기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볼게요. 먼저 대학의 치위생학 준학사라든가 4년제 학사 과정에 입학을 해야 되고요. 이곳에서 이제 해부학, 치주학 이런 이론 수업까지 임상 실습을 받는 거고, 과정을 무사히 마치면 이제 졸업 후에 전국 치위생사 필기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전국 단위 시험에서 합격한 뒤에 본인이 일하고자 하는 주의 임상 실기 시험, 그리고 법규 시험, 그다음에 신원조회까지 모두 통과하면 이제 정식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허를 받으면 정식 치위생사, 즉 RDH라고 하는데 일반 치과 병의원은 물론이고 학교라든가 공중보건 분야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유학생이 미국에서 치위생사로 취업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볼게요. 가장 명심해야 될 건 미국은 반드시 ADA나 코다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 졸업자만 면허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미 한국에서 치위생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치위생, 그 덴탈 하이진 프로그램을 다시 이수해야 됩니다. 이때 장기적인 비자 신청과 취업 기회를 고려하면 가급적 미국 치위생 학과 4년제 대학의 학사 과정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거고요. 유학생들이 보통 이제 F1 학생 비자로 공부한 뒤에 졸업 후에 1년간 이제 OPT 기간을 활용해서 취업처를 찾는데 치위생 전공인도 이제 스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1년 안에 장기 체류를 위해서 H1B 취업 비자나 EB3 영주권 스폰서를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비자 지원에 소극적인 것보다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치과 병원이나 대형 치과 체인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네, 그럼 오늘 영상의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미국의 이제 가장 유망한 메디컬 직종으로서 이제 한국 학생들도 충분히 도전해서 미국 내에서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전문직, 이제 PA, RN, 그다음에 NP, 덴탈 하이지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한국 학생들에게 가장 유리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미국 보스턴의 MCPHS 대학을 그리고 이제 이 MCPHS가 이런 각 메디컬 전문직이 되는 데 있어서 한국 학생들에게 특히 왜 유리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CPHS 대학은 이제 한국 학생들에게도 꽤 친숙한 이름이죠.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이제 보건과학 특성화 대학인데, 세계적인 의료 인프라 중심지죠. 로우드 메디컬 에이리어 한복판에 캠퍼스가 있고요. 주변에 뭐 하버드 의대를 비롯해서 정말 미국에서 최고의 유명한 병원들, 의대들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최첨단 의료 현장을 곁에 두고서 학업하고 실습을 완벽하게 또 병행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MCPHS 재학생의 약 15% 가까이 유학생일 정도로 다양성이 높고 이런 유학생들을 위해서 전담 지원 서비스나 커뮤니티가 잘 갖춰진 국제학생 친화적인 대학이기도 합니다. 이 메디칼 전문 대학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소규모 집중 교육으로서 이제 밀도 높은 지도도 받고 또래보다 훨씬 일찍부터 전문성을 다질 수 있다는 점이 MCPHS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럼 이제 가장 먼저 MCPHS의 PA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학교 소개 영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choosing MCPHS. We would like to welcome you to this wonderful university. The biggest advantage of this university is having a compassionate and caring faculty. I want to welcome you to MCPHS PA Boston. We're prepared to help you be the successful PA that you want to be. The students really love the clinical year. It's really when they get to put everything they learned in the classroom, in the lab, into action. You're doing blood pressures, pulses, you're drawing blood, you're starting IVs, you're casting, you're splinting. And you really start to come into your own as you go through each rotation. You realize what you love in terms of field of medicine. Students will come out and say they love emergency medicine, where that's something they hadn't realized when they started the year. And a lot of our students find that during those 9 rotations, they may get a job offer or two. When I have spoken with colleagues in the medical world in the Boston area, I hear nothing but high praise for our students as they matriculate through their clinical rotations in the hospitals and clinic settings. We've had a really good success rate of having our students accepted to residencies in New York and Philadelphia to do emergency medicine and other specialty care. Our rotation sites are at community health centers. They're at inner city hospitals, they're at rural hospitals. And so really it's asking our students to step out of maybe what their comfort zone was in high school and in college growing up, and to really welcome the diversity of a patient population at 9 different rotation sites. A lot of our rotations have disallowed our students to take care of COVID patients. You still get education about COVID, but you're not exposed to a known COVID patient. I want to reassure everyone that it's safe to be on campus. MCPHS is a healthcare university. It's what we've been doing since 1823. All of our graduates take the Physician Assistant National Certification Examination, or PANCE, and we've had very good pass rates on that examination. In the last 5 years, it's always been more than 90%, and for 3 of the last 5 years, we've exceeded the national average. We want you to be able to solve problems that we don't know exist. So we structure a curriculum that gives you the basic science foundation that you need. We take that and marry it with the practical clinical sciences in the second year and teach you how to think critically, so that although the diseases may change, you will have the fundamental tools you need. 네, MCPHS에서는 대학원 수준의 이제 석사 학위를 통해서 PA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요. 일반 지원자가 학부 졸업 후에 입학할 수 있는 트랙이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매년 가을 보스턴 캠퍼스에서 시작하는 3년 전일제 과정하고, 매년 봄 우스터와 맨체스터 캠퍼스에서 시작해서 24개월 만에 압축적으로 이제 그 실무 능력을 갖춰서 진행할 수 있는 가속 과정이 있어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을 위해서 6년제 학사, 석사, 통합 PA 패스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MCPHS만의 가장 특별한 자랑인데요. 보스턴 캠퍼스에서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3년간 기초과학과 교양 과목을 이수하고 PA 진입을 준비하게 되고, 학점이나 필수 과목 등 일정 요건만 충족시키면 치열한 외부 경쟁도 없이 내부 전형을 통해서 유학생도 입학이 어려운 그 PA 대학원 인터뷰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타 대학의 PA 프로그램이 보통 이제 수천 시간의 험난한 임상 경력을 요구하는데, MCPHS에서는 이제 250시간의 환자 돌봄 경험만 권장할 정도로 전환 요건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부터 학부, 석사까지 흔들림 없이 원활하고 체계적인 진로 연결이 가능한 최고의 경로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진학한 PA 석사 과정이 이게 하나로 MCPHS 내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최신식 교육 과정과 풍부한 임상 실습 기회로서 정평이 나 있고요. 1년 차이는 시뮬레이션 센터를 통해서 이제 집중적인 임상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고, 2년 차이는 보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북동부 최상급 병원 아니면 해외 협력 기관에서 5주씩 9번의 이제 임상 로테이션도 돕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의학부터 외과, 소아과까지 여러 전문과에서 직접 환자를 돌보는 실전 경험도 폭넓게 쌓게 됩니다. 현장 경력을 갖춘 PA와 의사 교수진들에게 밀착 멘토링을 받는 결과가 어떨지 보면, 2025년 MCPHS 졸업생 전원이 PA 전국 면허 시험이죠. 펜스에 다 합격했고, 그 중에서 무려 98%가 첫 응시에 단번에 합격해서 MCPHS 교육의 압도적인 우수성도 완벽하게 입증해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MCPHS PA 프로그램을 졸업한 학생들의 탄탄한 취업 전망과 성과를 볼게요. 앞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졸업생들이 자격시험에서 거의 전원 합격해서 곧바로 취업 전선을 뛰어드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무려 이제 90% 이상이 MCPHS 졸업 후에 1년 내에 취업하거나 상위 교육 과정에 진학했고요. 일반 종합대학 순위보다 이제 보건의료 업계에서 훨씬 확고한 명성을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제 압도적인 전문직 취업률 덕분입니다. 이 그 MCPHS 졸업생들은 보스턴이라든가 이제 동부 대도시권을 비롯해서 미국 전역의 이제 대형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암 전문 병원의 종양학 PA 아니면 뭐 이제 중환자실의 이제 수술 전문 PA는 물론이고 민간 의료 기업의 센터 그 메디컬 디렉터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로 폭넓게 진출해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국제 학생들 미국 내 취업 전망도 매우 밝은데요. 커리어 개발센터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든가 취업 박람회를 통해서 졸업 전부터 이미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고요. 졸업 후 주어지는 이제 1년간의 OPT 기간 동안에 임상 경력을 쌓고 고용주로부터 이제 H-1B 취업 비자 스폰서를 받아서 정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 각지의 의료 현장에서 유능한 PA 인력 수요가 폭발적이기 때문에 실력만 입증한다면 장기적으로 미국에서 근무할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제 그 MCPHS의 일반 간호사 RN 프로그램하고 전문 간호사 NP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MCPHS의 널싱 RN과 NP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영상을 함께 보시죠. We start them off quickly going into the clinical setting, and our goal is to really get them as much hands-on clinical experience as we can provide. You need that to be, prepared for professional practice. We start with just changing beds. Like the most important skill to learn as a nurse is how to change someone's bed and how to make them comfortable. So we started there, and then we learned about doing blood pressure and our vitals, and these all happen very slowly. We don't do our skills like you learn them once and they're gone. They really go back and practice them throughout the semester, and then we're moving on to IVs, so we really get all the knowledge, but they make sure that we're really understanding and carrying it through the rest of our time here at MCPHS. In our clinical setting yesterday, there was one student who was a little bit nervous just because we had never practiced the skill before. And there was about 3 different students that were so willing to help her, and we walked her through it, and that was really amazing because at the end, you could tell that she felt more confident. We may give them a scenario where someone is having chest pain, and they would have to figure out, how do I assess this person? How do I rate their pain on a scale from 1 to 10? Is it chest pain? Is it respiratory pain? Do I need to give them a medication? A lot of our faculty here have so many years of experience, 40 plus years, some of them. So they've seen it all, and they've worked in the clinical setting, and they just have a really solid foundation. The reason we have an accelerated program and work through the summer is that we don't have gaps in learning. So students are able to build on the foundation of each level of the curriculum, advance it into practice, whether they're in lab or in clinical, and then continue on to the next semester. Throughout our simulations, we really go through how to interact with our patients and how to learn our basic skills. So making sure that you're knocking on the door, washing your hands, introducing yourself, checking their name bands, making sure you know what to call them and how they like to be approached. MCPHS has given me a lot. They've given me the confidence, they've given me a skill set, they've given me the foundations to be able to move forward and really progress in my nursing career and become an amazing nurse. 네, 이번에는 MCPHS의 간호학 학사부터 이제 전문 간호사 석사 과정까지 연계된 최고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호학 학사 과정은 32개월의 가속 BSN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반적인 4년제보다 훨씬 더 빠르게 RN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입학 후에 이제 첫 16개월 동안 탄탄한 기초 교양과 과학 과목을 이수하는 거고, 나머지 기간에 본격적인 간호 전문 교육과 임상 실습을 단계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그 결과 2024년 보스턴 캠퍼스 MCPHS의 졸업생의 NCLEX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 1차 합격률이 무려 96%에 달했고요. 이런 놀라운 성과가 완벽히 이제 지리적 이점과 교육 환경 덕분이겠죠. 미국 간호대학 상위 10% 이내, 미국의 이제 랭킹 사이트예요. 컬리지 팩추얼 기준으로 매사추세츠주에서 5위로 평가받는 MCPHS가 롱우드 메디컬 에어리어 한복판에 이제 있는 거고, 교내 최신 이제 시뮬레이션 센터 랩은 물론이고, 뭐 이제 그 전에 PA 때도 말씀드렸죠. 뭐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부터 해서 세계적인 의료기관들이 다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완벽히 밀착된 실습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제 NP 진학을 위한 석사, MSN 트랙도 매우 체계적인데요. 간호학 학사 이제와 이제 RN 면허가 있다면 약 27개월 만에 NP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온라인 트랙도 제공합니다. 총 750시간의 임상 실습이 이제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 사회에서 유연하게 채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고요. 졸업생들이 이제 2024년 기준 91.3%라는 높은 NP 자격 시험 1차 합격률을 기록했고, 그다음에 가장 큰 매력은 여기도 이제 역시 이제 대학교 학부와 NP 대학원을 잇는 유연한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4년제 학위 없이도 간호 준학사 ADN이라든가 RN 면허만 있으면 1년간의 그 엑셀레이티드 브리치 과정을 거쳐서 곧바로 NP 석사로 진입하는 트랙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제 학사 학위 없이도 RN에서 최고급 NP 임상 능력을 갖춘 석사까지 원스톱으로 진학할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이번에는 이제 MCPHS 간호학 전공 졸업생들의 뛰어난 취업 성과를 볼게요. 이 학생들이 이제 보스턴의 빅4 병원을 비롯해서 미국 전역의 의료 현장을에서 이제 활약하고 있습니다. 종합대학만큼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지는 않더라도 압도적인 면허 합격률이라든가 실적으로 보건업계 내 평판이 단연 최상위권인데, 이제 연봉 수준 같은 경우도 훌륭해서 간호학 학사 초봉 중간값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10만 달러 선이고, 졸업 후 5년 차 중간 연봉이 매사추세츠주의 최고 수준인 12만 6천 달러에 달합니다. 국제 학생의 취업 전망도 매우 밝은데, F1 비자로 이제 졸업 후에 주어지는 12개월 OPT 기간을 통해서 이제 H1B 취업 비자나 EB3 간호사 영주권 스폰서를 확보하는 사례 상당히 많고요. 물론 이제 학사 RN만으로도 H1B를 받기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데, NP 자격까지 취득하거나 병원의 인정을 받는다면 장기 체류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MCPHS의 전담 국제학생 지원팀이라든가 이민법 전문가까지 나서서 재학 중에 이 유학생들에 대한 CPT부터 OPT, 비자 신청까지 세심하게 돕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MCPHS 간호학 프로그램이 미국 중상위권 종합대들과 어떤 차별점들이 있는지 핵심 기준을 좀 비교해 드릴게요. 첫째, 교육의 집중도와 밀착 케어입니다. 전국 13위 명성을 자랑하는 일리노이죠. UIC죠. 시카고에 있는 UIC 등 이제 대형 종합대학 같은 경우엔 방대한 연구 중심 환경이라든가 최신 시설을 갖춰놨는데, 학생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세밀한 관리가 다소 부족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이제 이렇게 MCPHS 같은 경우엔 교수 대 학생 비율이 13대 1로 매우 낮기 때문에 훨씬 밀도 높고 개인화된 지도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핵심 취업 요건이 임상 실습 환경인데, 보스턴의 이제 노스이스턴이라든가 신시내티 이런 곳들은 이제 최대 1년에 유급 실무 경험을 쌓는 훌륭한 코업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MCPHS는 이런 공식적인 코업 제도는 없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롱우드 메디컬 에이리어가 도시형 이제 캠퍼스의 압도적인 이점을 살려서 정규 임상 실습이라든가 병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까지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현장 밀착형 학습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프로그램 이수 기간의 효율성인데, 말씀드렸던 이제 노스이스턴 같은 경우에 코업으로 인해서 5년 가까이 걸리기도 하고, 전통적인 4년제 대학들도 4년 반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MCPHS의 가속 BSN 트랙 같은 경우엔 방학을 활용해서 한 32개월 만에 집중적으로 학위를 마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맞춤형 지원과 비자 관리인데요. 간호학이 이제 보통 내국인 비율이 높아서 일반 종합대에서는 유학생 지원이 빈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제학생 비율이 높은 MCPHS는 입학 전에 어학 프로그램부터 학기 중에 튜터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졸업 후에 취업 비자, OPT라든가 H1B 같은 상담과 병원 네트워크까지 아주 세심하게 하고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 보건의료계 진입을 꿈꾼다면 압축적인 커리큘럼, 그리고 풍부한 보스턴 임상 인프라, 든든한 유학생 지원 체계까지 모두 갖춘 MCPHS가 최단 기간 내에 미국 간호사, 나아가선 이제 NP로 성장하는 가장 완벽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로 MCPHS의 덴탈 하이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이제 MCPHS의 덴탈 하이진 프로그램 소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Forsyth School of Dental Hygiene program at MCPHS, and we are the longest continually running dental hygiene program in the nation. Before seeing actual patients, they work on each other, and then they start seeing like friends and family, and then they see outside patients. So it's gradual. They can expect to never be in a situation where there's ever more than 4 students to 1 faculty member. Your instructor's there, they're guiding you the whole time. They're going over all the technique tips and tricks, which really makes a huge difference. Because when you're doing anything clinical and hands-on, you need someone one-on-one, you need someone there with you. The program itself is very intense because we do it in 3 years. So if we face any kind of difficulties, we have student helpers, and then of course teachers. We have their email or their contact address, so we can, shoot them email anytime we want, and they could just get back to us if we just ask for help. Yeah, they're ready to jump in. We really take pride in performing evidence-based dental hygiene. We are really diving into the science behind why we do what we do, and we're able to then translate that into patient care. They really prepare you. It's all about practice. They give you all the resources to practice at home, tutoring. I've made lifelong friends at MCPHS, both as a student and as a professor. We have Boston at our disposal, so you have so many opportunities when you come here that aren't just limited to these walls, It's kind of like Boston's kind of your playground here. I'm extremely confident in me being able to find a good job and going out in the workforce and being prepared for it. I think this program does a really great job of preparing you for the professional years. That's what I'm passionate about, that's what I want to do, so that's why I'm at MCPHS. MCPHS 과정은 이제 보스턴 캠퍼스에서 매년 가을하고 봄에 신입생을 모집하고 단 33개월 만에 압축적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가속 프로그램입니다. 졸업 후에 이제 국가 면허 응시 자격은 물론이고 업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사 학위까지 거머쥐게 된다는 거고요. 학생 개개인의 목표에 맞춘 다양한 트랙도 있는데 특히 37개월 과정의 치대 예비 트랙, BS 프리덴탈 트랙 같은 경우엔 첫 21개월간 치대 필수 과목도 이수하고 나머지 16개월 동안 치위생 전문 과정을 밟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치위생사 면허 취득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도 여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난 유연성을 자랑한다는 거죠. 이 외에도 이제 준학사 소지자를 위해서 16개월 패스트 트랙이라든가 석사 브릿지 같은 것도 있는데 대학원 연계 과정도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는 거죠. 교육 인프라 역시 미국 최고 수준이고요. 30개 이상의 치과 유닛이라든가 첨단 디지털 방사선 장비, 시뮬레이션 실습실까지 완벽하게 갖춘 교내 클리닉에서 소수 정예 교수진의 밀착 지도도 받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롱우드 메디컬 에이리어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런 곳에 이제 완벽한 입지 덕분에 뭐 하버드라든가 터프츠라든가 이제 세계적인 첨단 의료기관 바로 옆에서 완벽한 임상 실습까지 할 수 있고 이제 그 프리셉터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그 MCPHS 덴탈 하이진 전공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을 좀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치위생사가 US 뉴스 월드 리포트 100대 최고의 직업에 뽑히고 있고 미국 노동통계국에서도 이제 2024년부터 2034년까지 평균을 웃도는 7%의 고용 성장을 이제 그 전망할 만큼 손꼽히게 유망한 직종입니다. 업계 전반에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직종으로 통하기 때문에 이제 그 MCPHS 졸업생들 역시 대부분 수개월 내에 전공 분야의 취업에 성공을 하고 있고요. 학교 커리어 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준비라든가 탄탄한 현장 실습 네트워크 때문에 본인이 실습했던 기관에 바로 채용되거나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서 병원에 들어가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적인 진로를 보면 이제 전체 치과 위생사의 94%가
개인 의원이나 이제 그룹 치과에서 근무한다는 통계처럼 졸업생의 이제 상당수가 임상직을 선택하고 있고요. 치과 의사와 협업하고 스케일링, 뭐 이런 예방처치를 전담하는 정식 치의생사로 커리어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고등학생 기준으로 해서 MCPHS의 덴탈하이진 전공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좀 볼게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신입생으로서 직접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원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죠? 커먼앱이나 대학 자체 원서를 사용하고, 뭐 이제 성적증명서나 추천서, 에세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여기서 이제 그 가장 큰 강점은 입학 단계부터 치위생 전공으로 다이렉트로 선발된다는 거고, 보통 이제 미국의 대형 주립대들이 2년간 일반적인 사이언스 전공으로 과목을 듣고 3학년 때부터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본과, 덴탈 하이진 본과에 진입하다가 탈락되는 경우도 있는데, MCPHS는 첫 학기부터 전공이 확고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전담 교수진의 지도 하에 아예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커리큘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학업 도중에 이제 진로가 바뀌더라도 간호학이라든가 뭐 방사선 촬영 이런 타 전공으로 트랜스퍼하거나 치대 진학을 돕는 이제 프리덴탈 트랙으로 전환할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팜메디랩에서 미국 메디컬 계열 대학 입학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도움을 드리는지 이제 또 MCPHS 대학 입학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설명드린 MCPHS 대학에 대한 신입학, 편입학 어드미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생의 현재 학력, 그다음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GPA, 내신, 수능 점수, SAT, 학생의 정량 평가 요소들과 뭐 이제 한국이든 미국에서든 이제 쉐도잉이라든가 리서치라든가 메디컬 발런티어 같은 정성 평가 요소들까지 정리해서 추가해야 될 것들이나 보완해야 될 것들을 코칭해서 MCPHS 약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PA, 널싱, 덴탈 하이진 이런 모든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최종적으로 지원서하고 에세이 첨삭 지도까지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팜메디랩의 이제 MCPHS 메디컬 전공 지원 프로그램이 다른 유학원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일 텐데, 팜메디랩의 어드미션을 도와주시는 이제 전문 컨설턴트 분들은 미국 명문대라든가 미국의 약대, 의대, 치대 출신 선생님들이 직접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학교 지원서 작성이라든가 에세이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등록된 순간부터 최종 지원한 대학 입학, 입학 후 재학생 과정,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학생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영상이 끝났고요. 긴 시간 동안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팜메디랩으로 연락 주시면 1:1 맞춤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